안녕하세요. 밑줄 지혈기 교육TV 하임수명상 온열교육협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밑줄 지혈기와 함께 하루 활짝 여는 시간 갖고 계신 거지요. 요즘 부쩍 저희 교육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폐에 문제가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계신 거예요. 특히 폐암으로 인해서 교육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폐에 문제가 오는 폐암에 관련된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볼까요? 삼성 서울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의 폐암의 발생 원인과 요인에 대해서 논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폐암은 폐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조기에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조기에 관리할 수 있다면 치료의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폐암이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흔히들 알고 계시죠?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 속 유해물질이 폐를 자극하여 세포 변이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이 있을수록, 흡연 기간이 길어져 있을수록 폐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죠.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성면이나 비소, 크롬, 니켈, 염화, 비닐 등과 같은 위험한 물질에 직업적으로 자주 노출이 됐을 경우 폐암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세먼지나 라돈 같은 유해 물질이 노출되는 경우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환경오염 물질에 흡연자들이 노출이 될 경우 더욱더 폐암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듯 폐암의 발생 원인은 유해 물질의 흡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여러분들 예방할 수도 있고요, 막아낼 수도 있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폐암의 증상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폐암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내 몸에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죠. 아니면 감기에 걸린 것처럼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되고 있죠. 폐암의 첫 번째 증상으로는 바로 기침입니다. 폐암의 초기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것이 기침인데요. 많게는 폐암 환자의 75%는 잦은 기침을 호소한답니다. 그런데 흡연자들은 기침이 나도 그저 담배 때문이겠지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주위에서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요. 아울러서 2주 이상 기침이 심하거나 그럴 때에는 결핵 등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볼 필요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고요. 두 번째 증상은 바로 피가 섞인 가래를 가끔 뱉으시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피를 토하는 경우도 있겠죠. 역시 폐암의 주요 증상일 거예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당장 폐 문제로 인식하시고 병원에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미리미리 내 몸을 스스로 체크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증상으로는 신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기관인 성대를 조절하는 신경은 폐와 기관의 사이 공간을 지나는데요. 폐암이 이 신경을 침범하면 성대에 마비 증상이 오고 그로 인해서 목소리가 쉬게 되는데요. 장시간 신목소리를 계속 내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꼭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 증상으로는 바로 호흡곤란입니다. 폐암 환자의 절반 이상은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는데요. 폐암으로 인해서 종양이 기관지를 막거나 흉수가 차게 되면 폐가 짜부라드는 현상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호흡이 답답하거나 호흡곤란을 자주자주 느끼시는 분들도 병원에서 체크해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증상
증상으로는 흉부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폐의 가장자리에 생긴 폐암이 흉막과 흉벽을 침범하여 생기는 통증인데요. 대체로 날카로운 느낌을 갖는데 암이 진행될수록 강한 통증을 옆구리에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원인과 증상만 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거나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 숨이 차시고 흉부가 답답하시는 분들 혈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와 대장은 한 싹이죠. 폐가 활동하는 유주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은 새벽 3시부터 5시인데요. 새벽에 여러분들 기침 더 많이 하고 통증이 있고 열이 더 심하게 나죠. 그때 숨이 찰 때, 숨이 온몸에 순환되지 않을 때, 이때 내가 코를 통해서 숨을 내쉬고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폐 강화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코가 막혔어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열기로 코 양옆을 주열을 하시면 되겠죠. 폐는 시작과 끝을 담당하니까요. 우리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하나요? 힘을 꽉 줘서 숨이 항문으로 내려가서 직장의 활동을 도와주면서 변이 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입 벌리고 변을 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숨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코로 기운을 몰아서 호흡을 몰아서 내 몸에 기가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는 기를 관장한다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관장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코로 숨 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주얼기로 우리 폐 시작하는 경혈자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본체이니까 아무것도 씌우지 않는 상태에서 피부로 닿으면 바로 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씌운다거나 아니면 헤드커버를 씌운다거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자기를 씌우셔도 되세요. 저는 주머니를 씌우고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최고잖아요. 폐가 숨이 최고입니다 할 때 최고예요. 엄지손가락 끝에 소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엄지손가락 바깥쪽 모서리 쪽에 있는데요. 굉장히 혈이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매우 뜨거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주요를 해주세요. 폐에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상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헤드커버를 딱 씌워서 소상에 대고 계셔도 돼요. 잠잘 때는 헤드커버 씌우고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소상이라는 곳에 주요를 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영양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영양 자리에 헤드커버를 씌우고 비염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코로 숨을 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입을 담으시고 영양 자리에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헤드커버는 뜨거울 때까지 하시는 거고요. 이 주머니 씌웠을 때도 금방 따끔해지실 거예요. 대부분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숨을 헐떡 이렇게 숨을 쉬시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시기 때문에 헤드커버를 씌우고 코끝에 소류와 은교라고 하는 이 자리가 다 만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코끝으로 이 헤드커버에서 나오는 열기가 콧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입 다물고 숨을 쉬시게 되면 폐가 따뜻해지실 거예요. 산소는 우리 뼈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산소와 물과 소금이 만난다면 아주 튼튼한 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내 몸에 온몸이 잘 흐르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둥그렇게 물고기 배처럼 볼록 나온 손바닥이 있어요. 엄지손가락 라인 쪽으로 가운데 어제열에다가 헤드커버 씌우고 대고 있겠습니다. 헤드커버는 따끔할 때까지 되시기 때문에 불편함도 없고 편안하게 주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헤드커버가 없으신 분들은 주열기에 주머니를 3장, 4장 씌우셔도 되신다고 했고요. 프로에다 꼭 놓으시는 거예요. 한쪽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손에도 똑같이 어제와 소상 주열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쇄골과 쇄골 가운데 천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커버를 씌워서 천돌에 주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주열기가 없다면 온열법으로 여러분들 몸을 따뜻하게 해보세요. 폐는 건조하시면 안 되고 촉촉하게, 그래서 코 속에 늘 항상 마르거나
차갑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한 소금차 드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요. 지금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체온이 많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꼬리뼈도 꼭 이렇게 깔고 앉아서 계셔도 되세요.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고요. 몸에 산소가 잘 흐르고 열감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수분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뼈를 따뜻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 내 몸을 지키는 온열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멋진 하루 되시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언제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